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내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철강과 또 건설 사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산업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특히 이번 시간에는 제가 또 철강과 건설 멘토님을 대신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색할 수 있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건설과 철강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죠. 이 철강 업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좋지 않은 모습인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중국의 이 수요 회복세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입제와 이 저가 수입제와의 가격 경쟁 구도도 지속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철강 업황은 부진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또 금리 인하와 실물 경기 회복 가능 시점. 자, 이 부분이 올해 하반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혹은 연말에 회복 시도가 있을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 사이까지는 좋지 않은 업황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설 경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건설 투자 역시 이 감소를 하고 있고, 감소를 할 전망하고 있고, 이 주택 시장 역시 회복세를 강하게 보여주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철강과 마찬가지로 힘든 현재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내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업황적인 특징을 가지면서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인적 분할을 하고 재상장을 했죠. 자, 제가 전형적인 패턴이다라고 여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인적 분할을 하고 나서 10곳 중에서 8곳은 주가를 하락하는 이런 패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8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인적 분할을 나선 회사가 45개 정도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11곳, 11곳의 이 회사만이 이 주식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인적 분할 기업의 76%는 가치를 하락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주가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터닝 포인트는 언제 발생을 할지 알아보도록 하고, 가격적인 측면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인적 분할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또 업황과 관련된 얘기를 했죠. 이 조선 내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중국의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철강과 건설 업황은 이 중국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 중국 경기가 상승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철강 산업 혹은 이 건설 산업에 속하였던 이 주가 역시, 이 종목들의 주가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현재 중국에 대한 금리는 2020년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이 중국 경기가 나빠졌죠. 상당히 나빠졌는데, 제가 그 이후에 이 정부 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인하를 시키면서 유동성을 시장에 풀고, 자, 이로 인해서 어떠한 이 시장을 부양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중국 금리는 이런 이유로 하락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부양 의지를 표현을 하는 그런 제스처를 통해서 이 중국 경제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 조선내화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대략적으로 2개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라는 전망이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라는 전망이 더 많았죠. 자, 최근 들어서 전망이 줄어들고 있는 건데,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현재 이 견고한 일자리의 증가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고, 자, 여기에 더해서 이 미국 경제의 이 호조로 인해 이 투자자들은 2024년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크게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 철강 수요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또 이 건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금리가 이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국에는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중국의 금리 인하,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중국 경제가 활성화되는 모습, 또 미국 역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제스처가 나타나줘야 관련된 주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시장에 확장이 되고 있냐? 바로 PPI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PPI 지수는 CPI 지수의 선행지수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생산자 물가 지수로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생산자가 있으면 당연히 소비자도 있기 때문에 이 CPI가 이 소비자에 해당을 하고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 더 비싸게 사야 되니까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도 상승하게 된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더 확산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현재는 18,540원 구간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25,000원 아래 라인에서 이 매물대가 굉장히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이 대부분 이 투자 심리가 뜨거웠던 대략적으로 26,000원에서 28,000원 구간에서 매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가격적인 이 차트적인 부분이 많이 무너진 그런 형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결국엔 주가 상승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중국 경기 이 글로벌적인 어떤 매크로적인 회복세가 보여줘야 주가 역시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조선 내와의 이 단독적인 이슈도 존재를 해야겠죠. 자, 이런 부분은 제가 또 이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한 이 이슈들 그리고 더 정확한 가격대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격대는 18,540원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조차도 이탈을 하게 되면 더 하방에 대한 모멘텀이 열려 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을 유지해 주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2만 원 구간을 먼저 돌파해 주는 모습. 자, 그 뒤로는 이 글로벌 업황 회복세와 더불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 조선 내와의 어떤 호재성 이슈가 존재하면 더 강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매물대는 2만 5천 원까지는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 강한 또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이 조선내화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